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간밤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례대로 짚어봐야겠죠.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예고에 나흘 만에 다시 한번 약세로 마감이 됐었죠. 이 실제로 장 마감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의약품에 대한 관세까지 다시 한번 예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이 중국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킨 데다가 중국 당국 역시 이 자체 규제 강화로 맞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격돌이 붙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5%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이 나스닥이 2% 하락을 했고요.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는 간밤 미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 매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흐름을 보자면 장 초반 일제히 관련 정책주들이 뛰어 올랐습니다. 남북경협, 대북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이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교육주는 장 초반 급등했다가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있네요. 또 로봇주들 갑자기 이 시간 들어서 급등하는데요. 오늘 중국 상하이 교통대 연구팀이 인간 능력과 비슷한 정교함으로 이 손바닥에 이어서 손가락을 조정하는 로봇손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이 혁신적인 손바닥을 활용하는 로봇이라는 점에 패러다임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의료 AI, 특히나 AI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건 사고들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 관련한 AI들 자동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87% 내려가게 되면서 2,620원 선에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도 우위로 돌아선 코스피 시장이네요.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17% 이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 710선이 위태롭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개인은 나홀로 꿋꿋이 매수세 이어가고 있네요. 이 미증시 참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반등을 하기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좀 잘 버텨주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나 어제는 LG엔솔이 선방을 해줬죠. 이런 초대형주들의 반등 효과가 이 지수의 하단을 잘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소형주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수 상승이나 또는 하방이 닫혀 있다는 점이 체감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장세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저희 종목 상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템베거 메이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하루 걸러 하루 현재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퐁당퐁당 장세가 이번 주는 좀 지속이 되네요. 오늘도 갑자기 외인 수급이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관세 효과 때문에 좀 100%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일시적인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그 악재 부분들이 2월 달을 거의 한 지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어떤 관세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3월 달에 있었는데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2개월째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3개월째 되는데 충분히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실물 경제로 전환이 되느냐, 전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연준 인사에서는 실물 경제로 반영이 될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멘트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되려면은 약 3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약 그 4, 5, 6 7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면은 7월 달부터는 약간 위험한 상황인데 어차피 경제 지표란 것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미리서 선반이 1차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관세 부분들은 또 이런 말을 좀 했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마지막 말을 했는데 영화 300의 뭐 주인공이 아니죠. 저 아랍 왕의 멘트 같습니다. 아무튼 협상용 카드로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지 생산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부분에서 이제 국내 생산이나 멕시코 공장 뭐 여기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약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개별 협상의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분, 섹터 부분, 관세에 대해서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피해가는 부분들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의 어떤 부분들이 추세 이탈이 되고 거의 계단식 행보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행보를 했다가 지금 운봉의 형태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종가상으로는 21선에서 계속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 가능성에 무게를 또 두신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또 움직임도 약간 비슷합니다. 나스닥의 움직임들이 지금 그 좀 약간 안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바닥권을 다지고 행보를 하다가 21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단기 고점 이거에 대한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이미 추세를 완벽하게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주다가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해도 살짝 더 빠지는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빠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 가능성에 또 무게를 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제 지수의 흐름들 잠깐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상단선에 일단 맞아서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횡보 약세 국면은 얼마든지 용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선이면은 이 정도가 좀 되죠. 이 정도까지는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기서 버텨주다가 한동안 여기서 매매 공방을 이제 펼쳐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월 초중순 이 정도 선에서 관세에 대한 어떤 뭐 호황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텨주다가
이런 추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4월 달은 조금 일시적인 약세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21선에 대한 여유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폭락장은 아니고 일시적인 약세, 뭐 등락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우회 전략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오늘 이런 영향 때문인지 외국인과 기관은 좀 일시적으로 팔았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선물도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일도 이런 영향권이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회성인 이렇게 4월 초를 대비해서 일회성인 어떤 매도 리스크 차원에서 매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물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시장을 좀 차분히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출렁임은 역시나 이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출렁임에 그칠 것이다 라면서 좀 안심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관세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으로 좀 우회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관세 이슈에 또 대내적인 정치 리스크까지 불거진 시장 속이죠. 한 치 앞도 저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24시간 저희 전문가님과 밀착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 명성이 아주 자자한 종목 상담,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일타 전략, 확실한 기준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에서의 저희가 주목할 종목 참 많은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위셀 아이텍, 레이저 옵틱, JNTC, 그리고 3빌리언 이렇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은 이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게 예. 사실 가능성이 좀 낮은 시나리오였는데 결과적으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의 선고가 나왔어요. 또 예. 새로운 국면을 한번 짜봐야겠죠. 예. 오늘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편성하기는 좀 애매하다. 만약에 그 중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테마에도 뭐 속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SY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SY라는 종목은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이제 속하는 부분이 일단 정치인 테마 쪽에 해당이 되는데 산플로 화재에서 조립식 모듈형 주택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언급을 좀 했는데 사실 로우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주택 재건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그 중에서 SY가 좀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오랜 동안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좀 해당이 되고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산불이라는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의 문제지 잠잠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러우 전쟁 관련된 그런 이슈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흑해 휴정 그러니까 흑해 연안에 이제 해안에 대해서는 휴전을 한다 하는 것이 좀 있고요. 본격적인 육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협상이 좀 타결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불거져 나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며칠 잠잠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서도 SY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정치 관련된 종목을 빼면은
굉장히 약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군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유세 아이텍 같은 경우는 하는 그 이제 테마적인 핵심은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요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완벽한 인공지능이나 챗봇 이런 것들의 상용화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리, 품질 관리, 그다음에 이상 어떤 그 데이터 하는 거라든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 시켜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전산 전문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관리하기 쉬운 어떤 프로그램 제품으로 공급을 하는 어떤 회사 중에 가장 독보적인 회사고 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 납품에서도 나름대로 실적 흑자 전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세 아이텍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는 어떤 AI 어떤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연속 이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한번 급등했다 조정 보였다가 급등했다가 조정 보였다가 다시 세 번째 급등의 모습. 물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약세 부분이 되지만은 기본적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 부분들이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를 하는데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포텐셜만 가진다면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단기 이격 조정이 좀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AI 테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유세 아이텍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유세 아이텍의 이제 같은 비슷한 그 내용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CU박스라든가 알체라 이런 솔트룩스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보안 영상 관련된 CU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이미지 양산 이런 부분들도 바닥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여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세 아이텍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해주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이어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어제도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솔트룩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만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 계속해서 연달아 완벽하게 쌍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3% 정도 되지만은 어제 어제 한 6% 정도 오늘 3% 정도 됐지만은 연속된 양봉을 그리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트룩스를 현재 AI 기술력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다. 후발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 JNTC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JNTC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JNTC 부분들은 원래 휴대폰 부품 중에 강화유리 앞에 이제 강화유리 이 부분이죠. 또 커버 글라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커넥터 사업을 전문으로 좀 하는데 휴대폰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왜 하느냐 하면은 앞에 이제 강화유리라든가 유리기판, 유리 가공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용 유리기판 쪽으로도 어떻게 부품 납품 또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JNTC라는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JNTC 그룹이 시총이 1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여주지는 좀 않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밸류가 상당히 좀 깔려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유리기판 뭐 이쪽에 중요성이 있더라도 시총이 크면은 테마적 요소가 적은 관점인데 JNTC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기술적 반등이 약간 돌아줄 위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JNTC를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싹타주 쪽으로 한번 보면은 유리기판 쪽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나머지 좋은 대부분의 유리기판, 필옵틱스나 뭐 YC캠 뭐 이런 종목군들 대부분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후발 종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필옵틱스라는 종목 한번 보면은 필옵틱스도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금은 거의 20일, 60일 거의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20일, 60일 주기 사이클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옵틱스의 2차 상승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어떤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쭉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약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쭉 한번 보면은 3빌리라는 종목 이제 많이 낙폭이 됐는데 이제 3빌리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장중에 6%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1% 정도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를 전문화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이거는 이제 AI 쪽하고 의료 AI 쪽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뒤로 계속해서 이 3개월, 6개월 보해수 물량을 소화를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힘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펀더멘탈 부분들이 좀 남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매물을 이기고 약간 올라가는 그런 습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AI 쪽의 우려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이제 부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AI 쪽의 강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고 여기서 3빌리언이 신규 상장 종목으로는 약간 독보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후발적으로 종목을 보시면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는데 셀바스 AI도 의료용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의료용으로 본격적인 제품을 많이 이제 개발을 좀 했던 회사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같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후발적인 종목, 후발 종목의 어떤 그 종목으로 보신다면은 셀바스 AI도 지금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와 주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적인 지금 17,000원 정도 좀 되는데 거의 한 12,000원 정도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진폭이 보통 5,000원 단위 또 10,000원 단위.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변곡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17,000원에서 12,000원 5,000원이고 쌍바닥에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려 AI 쪽도 한번 순환매로 강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 쪽은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서 약간 좀 피해가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로봇 쪽도 그렇고요, 또 의료 AI 쪽도 그렇고 강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이렇게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다 같이 자세하게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매매 타점, 이어서 차기 주도주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내가 보유 중인 종목 대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저희가 그 명확한 기준선을 바로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반드시 3가지 빠짐없이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오의 텐베거의 하이라이트죠.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들어와 있는데요. 18,200원에 13%.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을 좀 바로 보자면 현재 인탑스의 경우 16,920원 선 1.57%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로봇주랑 엮여 있는 것 치고는 주가가 좀 바닥권이어서 제가 고개를 갸웃했는데 실적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네요. 영업이익도 급감 중이고 신사업이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연구개발비 지출도 거의 안 잡히네요. 예, 인탑스는 휴대폰 케이스 관련된 전문 업체인데 케이스 부분들이 전문 기술력보다는 약간 트렌드라 이쪽 부분들. 그래서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휴대폰 부수적으로 로봇 관련된 사업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에 대한 그 헬스케어 입는 로봇이죠. 부분에 대한 삼성과 협력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상용화가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역시 낙폭화대가 되면은 또 이슈적인 측면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목표가가 지금 18,200원이고 13% 정도 되는데 조금 이제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15,000원이고 이제 22,000원이고 그런 어떤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지금은 절반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약간 그 지금 추세 쌍바닥 가려는 모양새를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방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게 올라올 때는 작은 이런 약간 언덕 비슷한 1파, 2파를 보이고 2단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약간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조정이 지금 1월 24일이죠. 2월 24일, 3월 24일 거의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조정의 막바지 국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거래량이 있는 첫 번째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약간은 흘러내릴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인탑스 부분들이 주력 사업이 휴대폰이지만은 부수적으로 로봇 관련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순환매, 삼성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좀 튀어줄 만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타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줄줄줄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좀 주어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실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 하락에 대한 절반 이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또는 약간 올라오면은 61선까지 19,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2단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주어지기 때문에 매수가죠. 18,200원
거의 한 19,000원 가까이 한 번은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도를 좀 하셔서 종목 교체하신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로봇에 대한 후발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순환매 정도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탑스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렇게 자세한 분석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면 여러분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나와 있네요. 10만 3,600원 선에 현재가가 잡히고 있고요. 매수 단가는 그보다 좀 높습니다. 12만 2,800원에 15%.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제 곧 4월 하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도 화장품이면 기대를 좀 상당히 걸어볼 만한 섹터 아닐까요? 예.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트렌드 부분들이 이제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 뭐 이쪽에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 메이커 또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유행에 발빠른 부분들을 신속하게 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공급하는 중소형 전략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장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양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은 20만 원이 고점이었죠. 근데 반토막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10만 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이제 고점, 근데 절반이 이제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쌍바닥에서 다시 역배열이 계속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설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이제 매수가가 이제 12만 원대로 이제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완벽하게 턴 어라운딩 하는 것은 아니고 바닥권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형성된 바닥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관세 정책에서 약간 비교적 잘 올 수도 있고 중국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약간 뭐 12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만 5천 원에 거의 근접한 한 12만 원이죠. 12만 원 정도에서 오시면은 매도 또는 굉장히 마디매매 시점을 마디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박스권이 2번이고 3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12만 5천 원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TLB 보도록 할게요. PCB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23,910원에 30%. 지금 이 시각 TLB 주가 흐름 보자면 5% 이상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22,575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좀 장기적인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이 PCB 제조업체들이 25년 2분기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문 회복이 다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TLB가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저전력 반도체 중에 하나인 소캠 요거에 대한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PC 기판 양산을 좀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고다층 멀티 기판 MLB에 성공을 했는데 TLB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필은 안 됐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 때문에 약간 성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뭐 심택도 있고 하지만은 대덕전자도 있지만은 이런 그 틈새 전략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저전력 반도체 DDR5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을 좀 합니다. 슈퍼 이제 컨덕터에 대한 부품이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요거에 대한 뭐 이쪽의 어떤 흐름에서도 기술적인 우위를 좀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목 뭐 선정에서 나름대로 뭐 좋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가 23,000 정도 좀 되는데 이제 비중이 한 30% 많습니다. 좀 약간 승부를 거신 것 같은데 거시기는 잘 거신 것 같은데 좀 약간 출렁거려서 약간은 좀 불안하신 부분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이 차트로 보면은 왜 이제 많이 흔들리냐면은 일반적인 시세가 이제 12,000원이죠. 더블 가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24,000원 이게 24,000원이잖아요. 24,000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은 그 지금 뭐 개별주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100% 시세 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그럼 또 3개월 지나면 또 반토막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00%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들이 태반이죠. 근데 TLB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100%가 올랐는데 순식간에 이제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슈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물론 좀 더 내려갈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뭐 21선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장대 양봉은 세력이 우두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있는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힘이 센 것은 보통 20일 약한 것은 20일, 90일 이렇게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지만은 힘이 센 것은 3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33일선 또 강조를 하죠. 근데 33일선을 강조하는 것은 왜 있냐? 약간 특이하라고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3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40일선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데 20일과 60일 중간에 이제 40일 걸려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지선을 받고 가느냐. 이게 셋을 고르라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종목은 33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21선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힘이 강해서 41선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 사이클의 관계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종목마다 다른 사이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랜 어떤 조정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바로는 아니지만은 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저점이 약 17,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최종 고점은 34,000원 정도 됩니다. 34,0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금은 약간 많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25,000원을 돌파를 해줄 수가 있는데 25,000원에서 34,000원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주로 보면 25,000원 돌파한 3만원 선에서는 매도 시점이나 마디매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무튼 뭐 저점에서 100%가 올랐기 때문에 주도주는 잘 샀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좀 샀기 때문에 약간 마음고생은 좀 심하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음은 조금 불안하시고 좀 다소 아쉽겠지만요. 조금 더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간편하게 문자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반드시 비중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39,400원에 15%. 다행인 점은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 41,050원 선에 1.36%. 그래도요 전문가님 이 한때 한한령 해제 대표 기대주였던 것에 비하면 주가 반응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예. 그냥 호텔 신라 부분들은 이제 면세 사업이나 뭐 이런 관광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달리 또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로 보시면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9만 5천 원에서 4천 원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펀더멘탈을 보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3천 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호텔 신라 부분들이. 자, 4천 원짜리가 14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고점에서 14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면 굉장히 많은 조정이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월봉상으로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PBR, 저퍼, 그다음에 한알령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좀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행보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약간 슈팅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2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진폭을 보면은 5만 원 선에 좀 잡혀주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3만 5천 원에서 바닥에서 보이다가 한번 급등을 해주려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층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2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천 원인 약 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만 9천 원, 뭐 4만 원인데 소폭 이익인데 나름대로는 낙폭 과대가 장기적으로 됐고 한 번은 한알령 관련된 부분들 관세에 대해서 4월 달 되면은 관세가 더 많은 또 시끄러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안 쪽으로 엔터나 이쪽 뭐 중국 수에즈 쪽은 좀 이렇게 수급이 약간 몰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순환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의 마디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만 원 선을 기준으로 잘 잡아주셨고요. 저희 아직까지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HLB 들어와 있네요. 8만 1,000원에 30% 비중도 상당히 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HLB 5만 7,500원 선 4%가량 급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전의 하락분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전문가님 뭔가 조그만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매수 단가까지 올릴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겠죠. 예, 중국 항서 제거하고 같이 이제 병역요법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인 약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는데 사소한 문제로 연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약간의 좀 의심을 좀 해볼 만합니다. 물론 자국에게 유리하고 경쟁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약간 불리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소한 문제로 계속 꼬투리를 잡고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늦춰주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익들을 막대하죠. 그래서 경쟁력이 이렇게 시장의 진입이 약간 더딘 부분들도 사실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결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약물에 대한 효용성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의지연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에 좀 해당이 되죠. 작년 5월, 올해 3월 벌써 1년이잖아요. 또 5월에 제출하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내년 내년 올해 연말이 있죠. 잘해야 올해 연말에 승인 가능성. 세 번째는 뭐 승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HLB의 투자하신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미유도 다시 한번 이런 말이 있죠. 그 HLB 잔물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약간의 중국하고 병역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거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되면은 뭐 5월달에 신청이 되면은 빠르면 한 연말, 늦으면 한 1월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뭐 성공 가능성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완벽한 보완을 좀 이루어지겠죠. 현재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데이터나 쪽을 제시를 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부분들을 보시면은 한번 급등 조정 그리고 반등 조정 다시 한번 쌍바닥 왔죠. 이때 이제 두 번의 충격이 왔습니다. 근데 파동으로 보면은 한 번 급등한 것이 이중바닥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애정은 아니지만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슈팅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은 발표되기 전에 임박해서 매도를 한 게 좋습니다. 임박하면 슈팅했다 빠지고 임박안으로 실패하면 바로 빠지고 결국은 이제 빠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면은 요거에 대한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이제 방지하려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차피 바이오는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3년에 한 번 크게 튀기만 하면 된다. 나는 시간도 널널하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른 그런 거와 달리 실패해서도 다시 제출하고 그런 이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가 높네요. 8만 원대 이 정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이때 조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새 나온 것이 아니냐. 여지없이 결론은 딱 빠진 것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인데 기술적 반등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반등했다가 회복을 다 했죠. 그리고 빠졌다가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한 번 급락이 됐고 하락폭도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한 7만 5천까지는 쉽게 올라와 줄 수가 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오랜 동안 박스권을 앞으로도 발표 때까지는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상단이 한 9만 원 정도 되고 이게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9만 원과 6만 원을 올해 1년 동안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까지는 이제 약간 힘이 든다 할지라도 최소한 거의 한 8만 원,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를 올해 연말까지 박스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8만 원 선에서 마디 매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만큼 참 오랜 기다림을 요하는 섹터도 없죠. 이렇게 참을 인을 3번이나 새긴 만큼 이제는 여러분의 기분을 통쾌하게 바꾸어줄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정텐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백미 탑픽주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최근 들어서 이 탑픽주에 이런 수식어가 자주 붙습니다. 국내 유일이라고요. 오늘 같은 친구도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종목인가요? 네, 국내 유일입니다. 어떤 걸까요?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기술이니까 하나마이크론 아닙니까? 하지만은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궁 종목이고요. 하나기술은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쪽의 장비 기업입니다. 근데 장비 업체가 상당히 많죠. 2차 전지는 반도체처럼 공정이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공정들이 있는데 각 공정마다 만들어서 제품하는 부분들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공정이 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이 하나 기술만 택하시면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내 유일하게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의 기계를 다 만들고 물론 자체 만들기도 하지만은 외부에서 컨설팅 조인을 해서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갖춘 턴키 도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강점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수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밀어나오고 있고 또 이 2차 전지를 잘 모르시는 업체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예 모든 걸 다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까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상당히 좀 좋다, 전망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격은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박스권 세 번째 돌파입니다. 매수가는 종가고요. 손절가는 23,300원, 1차 목표가는 28,000원, 2차 목표가는 32,000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하나기술이 그 주인공이었네요. 저희 너무나 아쉽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 얼른 또 만나봐야겠죠. 그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오의 템베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